인생의 비밀 공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집착의 문제입니다. 이 집착, 어찌 보면 삶의 한 조각 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 작은 조각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슬픔과 두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뭐든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든 성공이든 혹은 그저 갖고 싶은 물건이든 말이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집착하던 것들이 실은 우리를 가두는 족쇄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젊음이라는 단어 옆에 집착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화 옆에는 해방이라고 적혀 있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이러니한 집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이 들면서의 깨달음, 집착의 본질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시작하려고 해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집착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집착은 마치 잘못 먹은 음식처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어서 집착으로 인한 슬픔과 두려움, 정신적, 감정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집착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 특히 슬픔과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마치 지나치게 달콤한 디저트를 먹고 난 후에 찾아오는 쓴맛 같은 것이랄까요? 집착도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마음에 쓴맛을 남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집착을 넘어서 해방과 성장으로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집착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성장과 해방에 대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마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할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집착이라는 이 작은, 하지만 강력한 감정과 마주할 때 조금 더 지혜롭고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제 이야기에 적절한 농담도 가미할 테니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 이제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나이 들면서의 깨달음. 이것은 마치 우리 삶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찾아오듯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집착의 본질 이해하기는 특별한 깨달음이죠.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집착이라는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나도 강하게 원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마치 우리 어린 시절 좋아하는 간식을 두고 동생과 싸웠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집착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를테면 저는 젊었을 때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방식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런 집착이 제 마음을 얼마나 지배했는지 깨달았어요. 마치 빚에 허덕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착이 가져다 준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끝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집착은 마음의 안정을 방해하고 우리를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쓰린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은 당장은 달콤하고 만족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은
집착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옷을 정리해서 나눔 상자에 넣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그 옷이 아직도 나에게 필요할 것 같고 버리기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내려놓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죠. 결국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삶에서 집착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친구,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그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집착의 무게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나이 들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싶네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집착으로 인한 슬픔과 두려움, 정신적, 감정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집착, 이 작은 단어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슬픔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집착은 마음의 불안정성을 초래합니다. 마치 불안정한 다리 위를 걷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마음은 그것만을 생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정신적 안정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마치 끊임없이 돌아가는 빨래 건조기처럼 우리 마음도 쉴 새 없이 돌아가게 만들죠. 그리고 이런 정신적 불안정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어릴 적에 저는 항상 성적이 좋아야 한다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만약 시험 점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극도의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였죠. 이것은 마치 시험지에 나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이렇게 집착은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슬픔과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사례 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연구들이 집착과 불안, 우울과의 강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이 집착의 늪에 빠진 것과 같아요.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노력은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너무 진지해지기 전에 한 가지 농담을 해볼게요. 집착은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결말을 알고 싶어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항상 더 좋은 결말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그 결말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실망하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 드라마는 우리의 삶이 아니잖아요.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알 수 있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집착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안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집착은 마음의 안정을 방해하고 우리를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섹션에서 이야기할 주제이죠. 집착을 넘어서 해방과 성장으로의 여정. 여러분, 이제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볼 준비가 되셨나요? 세 번째로 이제 우리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 집착을 넘어서 해방과 성장으로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부분은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삶에서 진정한 성장과 해방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집착을 넘어서기 위한 첫걸음은 자기인식입니다.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것과 같아요. 먼저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알아야 버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과정은 그리 쉽지만은 않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오래된 물건을 버리는 일은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해보면 집이 얼마나 깔끔해지는지 알게 되듯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실천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명상이나 자기 성찰의 방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과 같아요. 명상을 통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과거의 직장에서의 성공에 너무 집착했었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죠. 이제는 작은 성공에도 감사하며 실패에서도 배울 점을 찾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가 오고 난 후에 무지개를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이 마법처럼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은 마치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같아요.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다이어트 중에 치킨을 먹고 싶은 유혹을 참는 것처럼 집착을 놓아주는 것도 쉽지 않죠. 하지만 조금씩 시도해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착을 넘어서는 여정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실수와 넘어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역시 성장의 일부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집착을 놓아주고 새로운 시작을 해볼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 들면서의 깨달음, 집착으로 인한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집착을 넘어서는 해방과 성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여정을 마치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삶은 정말 놀라운 학교라는 것입니다. 삶의 각 단계에서 우리는 새로운 교훈을 배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집착이라는 주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보았죠. 첫 번째로 나이 들면서의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집착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오래된 짐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짐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마치 무거운 배낭을 맨 채로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과 같죠. 그 다음으로 집착이 우리의 감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집착은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고 슬픔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사는 작은 괴물과 같아요. 처음에는 귀엽고 작을지 몰라도 먹이를 주면 주는 대로 커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착을 넘어서는 해방과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것은 마치 봄날의 정원 가꾸기와 같습니다. 겨울 동안 쌓인 잡초를 제거하고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이죠. 그 결과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집착이라는 잡초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행복과 사랑, 평화와 같은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김장을 하듯이 조금은 힘들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맛있고 풍성한 김장김치를 맛볼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집착을 넘어서는 여정은 쉽지 않지만 그 끝에는 분명히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여정이 되시길 바라며 나이 들고 깨달은 것 집착해서
슬픔과 두려움이 생긴다. 나이 들어 깨달은 것, 집착의 그늘 속에서 피어난 꽃, 슬픔과 두려움이란 가시 돋친 줄기, 마음의 정원에 자리 잡고 어린 시절의 순진한 꿈, 투명한 물방울처럼 맑고 순수했었네. 성공과 사랑에 대한 갈망, 시간이 흐르며 변해가는 모습. 집착이라는 이름의 불꽃, 때로는 따스했지만 종종 타오르는 불길, 그 속에서 발견한 슬픔의 그림자, 두려움의 무거운 막대기로 변해버린. 나이가 들며 스며든 깨달음,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해방과 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한 나, 평화로운 강가에 부드러운 모래 위를 걸으며 집착의 늪에서 벗어나 마음의 꽃을 피우는 여정, 행복과 사랑, 평화의 씨앗을 심으며 나의 정원을 가꾸어 나가리. 이제는 알아, 진정한 의미를. 마음이 가벼워질 때 비로소 찾아오는 자유, 나이 들어 깨달은 것, 집착이 아닌 사랑과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법.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생의 비밀 공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집착의 문제입니다. 이 집착, 어찌 보면 삶의 한 조각 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 작은 조각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슬픔과 두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뭐든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든 성공이든 혹은 그저 갖고 싶은 물건이든 말이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집착하던 것들이 실은 우리를 가두는 족쇄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젊음이라는 단어 옆에 집착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화 옆에는 해방이라고 적혀 있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아이러니한 집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이 들면서의 깨달음, 집착의 본질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시작하려고 해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집착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집착은 마치 잘못 먹은 음식처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어서 집착으로 인한 슬픔과 두려움, 정신적, 감정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집착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 특히 슬픔과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마치 지나치게 달콤한 디저트를 먹고 난 후에 찾아오는 쓴맛 같은 것이랄까요? 집착도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마음에 쓴맛을 남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집착을 넘어서 해방과 성장으로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집착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성장과 해방에 대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마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할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집착이라는 이 작은, 하지만 강력한 감정과 마주할 때 조금 더 지혜롭고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제 이야기에 적절한 농담도 가미할 테니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 이제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나이 들면서의 깨달음. 이것은 마치 우리 삶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찾아오듯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집착의 본질 이해하기는 특별한 깨달음이죠.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집착이라는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나도 강하게 원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마치 우리 어린 시절 좋아하는 간식을 두고 동생과 싸웠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집착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를테면 저는 젊었을 때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방식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런 집착이 제 마음을 얼마나 지배했는지 깨달았어요. 마치 빚에 허덕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착이 가져다 준 것은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끝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집착은 마음의 안정을 방해하고 우리를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쓰린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은 당장은 달콤하고 만족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은 집착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옷을 정리해서 나눔 상자에 넣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그 옷이 아직도 나에게 필요할 것 같고 버리기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내려놓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죠. 결국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 삶에서 집착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친구,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그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집착의 무게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나이 들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싶네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집착으로 인한 슬픔과 두려움, 정신적, 감정적 영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집착, 이 작은 단어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슬픔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집착은 마음의 불안정성을 초래합니다. 마치 불안정한 다리 위를 걷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마음은 그것만을 생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정신적 안정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마치 끊임없이 돌아가는 빨래 건조기처럼 우리 마음도 쉴 새 없이 돌아가게 만들죠. 그리고 이런 정신적 불안정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어릴 적에 저는 항상 성적이 좋아야 한다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만약 시험 점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극도의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였죠. 이것은 마치 시험지에 나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이렇게 집착은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슬픔과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사례 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연구들이 집착과 불안, 우울과의 강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이 집착의 늪에 빠진 것과 같아요.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노력은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너무 진지해지기 전에 한 가지 농담을 해볼게요. 집착은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결말을 알고 싶어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항상 더 좋은 결말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그 결말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실망하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 드라마는 우리의 삶이 아니잖아요.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알 수 있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집착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안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집착은 마음의 안정을 방해하고 우리를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섹션에서 이야기할 주제이죠. 집착을 넘어서 해방과 성장으로의 여정. 여러분, 이제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볼 준비가 되셨나요? 세 번째로 이제 우리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 집착을 넘어서 해방과 성장으로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부분은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삶에서 진정한 성장과 해방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집착을 넘어서기 위한 첫걸음은 자기 인식입니다.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것과 같아요. 먼저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알아야 버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과정은 그리 쉽지만은 않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오래된 물건을 버리는 일은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해보면 집이 얼마나 깔끔해지는지 알게 되듯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실천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명상이나 자기 성찰의 방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과 같아요. 명상을 통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개인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과거의 직장에서의 성공에 너무 집착했었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죠. 이제는 작은 성공에도 감사하며 실패에서도 배울 점을 찾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가 오고 난 후에 무지개를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이 마법처럼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은 마치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같아요.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다이어트 중에 치킨을 먹고 싶은 유혹을 참는 것처럼 집착을 놓아주는 것도 쉽지 않죠. 하지만 조금씩 시도해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착을 넘어서는 여정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실수와 넘어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역시 성장의 일부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집착을 놓아주고 새로운 시작을 해볼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 들면서의 깨달음, 집착으로 인한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집착을 넘어서는 해방과 성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여정을 마치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삶은 정말 놀라운 학교라는 것입니다. 삶의 각 단계에서 우리는 새로운 교훈을 배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집착이라는 주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보았죠. 첫 번째로 나이 들면서의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집착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오래된 짐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짐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마치 무거운 배낭을 맨 채로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과 같죠. 그 다음으로 집착이 우리의 감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집착은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고 슬픔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 사는 작은 괴물과 같아요. 처음에는 귀엽고 작을지 몰라도 먹이를 주면 주는 대로 커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착을 넘어서는 해방과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것은 마치 봄날의 정원 가꾸기와 같습니다. 겨울 동안 쌓인 잡초를 제거하고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이죠. 그 결과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집착이라는 잡초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행복과 사랑, 평화와 같은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김장을 하듯이 조금은 힘들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맛있고 풍성한 김장김치를 맛볼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집착을 넘어서는 여정은 쉽지 않지만 그 끝에는 분명히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여정이 되시길 바라며 나이 들고 깨달은 것 집착해서 슬픔과 두려움이 생긴다. 나이 들어 깨달은 것, 집착의 그늘 속에서 피어난 꽃, 슬픔과 두려움이란 가시 돋친 줄기, 마음의 정원에 자리 잡고 어린 시절의 순진한 꿈, 투명한 물방울처럼 맑고 순수했었네. 성공과 사랑에 대한 갈망, 시간이 흐르며 변해가는 모습. 집착이라는 이름의 불꽃, 때로는 따스했지만 종종 타오르는 불길, 그 속에서 발견한 슬픔의 그림자, 두려움의 무거운 막대기로 변해버린. 나이가 들며 스며든 깨달음,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해방과 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한 나, 평화로운 강가의 부드러운 모래 위를 걸으며 집착의 늪에서 벗어나 마음의 꽃을 피우는 여정, 행복과 사랑, 평화의 씨앗을 심으며 나의 정원을 가꾸어 나가리. 이제는 알아, 진정한 의미를. 마음이 가벼워질 때 비로소 찾아오는 자유, 나이 들어 깨달은 것, 집착이 아닌 사랑과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법.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